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C 넘버원의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네. 조금 녹화 시간이 늦었습니다. 아무튼 거기 가을 날씨는 좋은데 경마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매주 한국에 시원하게 때려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게 또 경마가 아닌가, 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간단하게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하면서 10월 20일 토요일 제 1경주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5군 1400m인데요. 이번 경주 특징이 있죠. 강한 선행마필이 없다는 거. 강한 선행마필이 없다는 거. 이제 편성상 조건상 반쪽에 있는 김정윤 기수의 신진 타이거, 여기에 외곽에 있는 대명불패, 이런 마필 정도, 뭐 더비가드. 근데 이 더비가드가 거세하고 철출자한테는 상태는 괜찮아요. 상태는 괜찮습니다. 여러 마필들이 레이스를 좀 빠르게 이끌어 갑니다. 그나마 강한 선행형 마필이 없는 선두권 비교도 약한 레이스. 빠른 레이스보다는 비교적 선두권 약한 편성이다. 강한 선행 마필. 이렇게 이제 정체적으로 맥락을 짚어가면서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편성이 조금 기본마 편성이다 보니까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좋아진 마필 제가 두 마리만 언급하겠습니다. 뭐, 지난번보다 조금 좋아진 마필, 조금.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11번 더비가드가 비록 거세하고, 9월 7일 거세하고 첫 추천하지만 상태는 조금 더 빠릿해졌다.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고성희 기수의 안장에 2번 선두머리가 좀 파워감이 좋아졌습니다. 파워감이. 순발력은 없지만 선두권 느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 두 마리가 조금 상태 어림세고, 그 중에 더 좋아진 마필 근소하게 인기 뭐 2주 아마 잡혀져 있을 거 팔릴 것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승군전에서 약한 적이었지만 추천했던 마필이 바로 9번 빅서스입니다. 빅서스.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조개하고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 마필 좀 약간 그 둔탁한 맛이 있거든요. 강하게 몰아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난번 조개 약했어요. 승군전 때요. 왜 약했는데 제가 추천했냐? 9호 때 파워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했는데 결국 3착을 됐습니다. 이번 요 정도 편성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두권 느린 데 있으면은 2착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준철 기수의 한 장에 9번 빅서스에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충막감 제 1순위로 이번에 아주 제대로 조개하고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9번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김지호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딱 두 마리를 제외하고 모든 마필들이 저마다 다 전개에 따라서 입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99가 터질 수도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이 2번마 선두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개에 따라서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성희 기수가 이번 주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조교를 실시했던 말입니다. 일단 상태는 확실하게 좋아졌고, 이 외곽에 있는 9번마 빅석섹스가 문제인데, 이게 모래를 맞는 적응력이 어느 정도 길러졌기 때문에 직전에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말이에요. 역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는 다소 이 선행을 받았을 때보다는 한타가 약간 부족한 모습을 직전에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레이스가 상당히 빨라요. 10번마 대명불패가 선두권을 휘젓는 경주 속에 6번마 빅토리 댄서도 김옥성 기수라면은 초반부터 강공작전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과연 이 빠른 페이스에서 빅석세스가 이 모래를 맞으면서 외곽 진로에서 과연 어떤 레이스 운영을 연출해 낼지도 저는 의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1경주는 이 9번마 빅석세스가 인기 1위로 팔리긴 합니다만, 부러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직전 경주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가볍게 배당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2번마 선두머리를 중심으로 저는 999 막건까지 1경주에 가볍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마 리얼 레이스가 직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번에 선행으로 맘먹고 때리는 거다. 선행 받으니까 말이 잘 뛰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모래를 맞으면 다소 덜 뛰는 그런
악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금 선행승부를 이번에도 예견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빠른 말이 없습니다. 빨라봐야 이 발발이 6번마 환희예비 요거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안쪽 게이트까지 잡았겠다. 한성열 기수가 스타트 실수만 하지 않으면 직전처럼 선행을 받고 충분히 돌아줄 수 있는 경주 조건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마 리얼 레이스는 인기대로 이번에도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밖에 이 되는 마필 중에선 2번마 마이티 블랙홀이 분명 뛸 자질은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경주 중 얘도 뭐 4번과 똑같이 모래를 맞으면 덜 끼려는 악벽도 있고 이 농땡이 기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강력한 병합 조교로 순치가 다소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요번에 계속해서 지금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경주마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라 자, 이번 경주만큼은 충분히 마이티 블랙홀도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뭐 인기마로 팔릴 10번마 위크제트라는 말도 충분히 직전 이상의 걸음발을 뽑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을 중심으로 인기마 중엔 10번 그리고 안 팔리는 말 중엔 2번마 마이티 블랙홀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원 의원님. 네. 네, 이번 경주가 리얼 레이스가 인기 1위로 팔려주는데, 저한테는 참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왜? 제가 이 추천 경주였거든요, 그때 당시에요. 추천 경주였는데, 나인나인 놓고, 개인적으로 나인나인 놓고 추천 경주 갔는데, 요마필이 선행을 받을 것은 제가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은 뭐 어떤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국산 육군에서 이렇게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싸움이 국산 육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마필이 약간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황선재 기수가 그렇게 잘 탈치는 저는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신감이. 왜 다른 마필 말머리 할 때와 너무 틀리니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상태 자체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능력껏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제 재밌는 마필이 이제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가 있는데, 지난번부터 제가 조심하라고, 개인적으로 앞전 9월 1일부터 가져가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고선행 기수의 현대영화인데, 현대영화입니다. 8월 10일 날에 점핑 출전해서 그냥 뒤에서 고스톱 치고 놀았고 그리고 9월 1일부터 제가 조금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현대영화는 하여튼 지난번부터 제가 후착으로 반드시 가져가라 해서 가져갔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막판 그림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상태 자체는 이상이었고 여기 더 재밌는 마필이 바로 11번 단대숨입니다. 여러분 뭐 혹시 저기 안 보신 분도 동영상 보신 분도 뭐 계시겠지만 이 단대숨이라는 마필이 지금 1군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빅토리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금 6개월째 빅토리하고 붙어 다녀요. 네, 저도 이런 많지 않거든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흔치 않습니다. 1군 마필하고 6군 마필하고 지금 6개월째 붙여 다니고 있어요. 6개월째. 근데 지난번부터 조금씩 그 파워감은 늘어나는데 날카로운 맛이 없으니까 내가 강하게 추천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1군 마필하고 2군도 아니고 1군 마필하고 이렇게 붙어다니고 병합을 같이 이렇게 붙어다니거든요. 파트너 역할을 하는데 이건 뭔가 이번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노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벌써 한 만 5개월이 넘었어요. 붙어다니요. 조개 때만 붙어다녀요. 체킹 넘버도 6번, 9번이에요. 꼭 같아요. 6번, 9번, 6번, 9번. 근데, 그래서 이 단테 스물을, 지금부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6군, 1000m 마령. 이세마인데, 참, 이 이세마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팔려줍니다. 다 팔려주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딱 한 마리 복병권 마필 하나 언급하면서 근데 이번 경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이기의 기수의 안장에 1번 테리엇이 아마 인기마로 팔려줄 겁니다. 인기마로 뭐 거의 강력한 인기마로 팔려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어요. 예, 운이 좋았습니다. 데뷔전 때. 왜 그러느냐? 메루사인이라는 마필이 있었는데 그 마필이 선행을 안 가고, 원래 순발력이 굉장히 있었던 마필이거든, 메루사인이. 선행 안 가고 그냥 잡고 있으니까, 잡고 있었어요. 잡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기의 기수가 그냥 외곽에서 밀어본 거죠. 한번 밀어본 거예요. 사실 갈 의향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밀어붙인 거예요. 보니까 없어요, 말이. 밀다 보니까. 그래서 선행을 받고 버티면서 43배의 주인공이 바로 이기의 기수 안장의 테리에시에, 물론 상태가 나쁘진 않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앞전에 그때 뛸 때게 어땠습니까? 상태가 나쁜 것보다 조교가 좀 약했어요, 전체적으로. 이즈마피 저렇게 약해가 되겠느냐? 우리가 예측했던 것은 당연히 메루사인이 선행을 가겠다 생각했지, 외곽에서 요마필이 선행을 가겠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낮게 보거든요, 경주 전개상으로. 아무튼 좀 그런 경주 전개상의 이점도 없잖는데, 이번에 또 1번 게이트 걸렸어요. 상태도 딱 그만해요. 또 이번에도 좀 아무래도 조금 마무리가 좀 얼레벌레 합니다. 양키빅터 자만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이제 그 테리엇은 뭐 제가 뭐 갖다 버리라는 뜻은 아니고, 다 아는 사실, 만일에 올 대가리 이거 마포, 한 마리 공백기 있는 마필인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능력검사도 괜찮았어요. 능력검사도 괜찮았던 우리 국민기수, 요즘 국민 바지기수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썩어도 준치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50줄이 가까이다 보니까 조금 체력이 딸려서 그렇지. 자, 박태준 기수의 안장의 3번 부산성 레이들은 비록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 약간 이끌이 끌었습니다만은, 요거 힘이 좀 찼어요. 요거 힘이 좀 찼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면 안 된다. 3번 부산성 레이디는 비록 공백기를 가지고 있고 데뷔전 때 바닥을 겼습니다만은 힘이 파워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빼면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상경주 2세마 레이스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면서요. 우리 김주호님은 뭘 보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1번마 테리엇은 뭐 강축입니다. 직전에도 충분히 설명드렸다시피 앞으로 이 40점 마망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신의 기대주가 되겠고요. 기본 스피드가 양키빅터 자마치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안쪽 게이트까지 잡았고 빠른 말 없기 때문에 무난한 선행이 있으니 기대되는 이게 1위 말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 붙여 개인적으로 한 방 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이 인기도에서 다소 밀려있는 말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코너스턴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데뷔전 경주에서는 그 당시 동반 출전했던 같은 집 말 컨트 드리머라는 말이 승부가 잔뜩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코너스턴이 의지를 한번 꺾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이 발주기에서 나오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트하고 벌써 뭐 경주를 망쳐버린 경주였어요. 결국 기승했던 조경호 기수가 일찌감치 경주를 포기를 했고요. 자, 요번에 문정균 기수가 올라탔는데, 일단 원래 이 잉글란디어 자마들이 대체적으로 좀 늦게 이 능력 발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아직 뭐 속단하긴 이르긴 합니다만, 일단 뭐 준비 내용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았고요. 1번마 테리엇 외에는 특별히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 코너스턴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까지 감안해 봤을 땐 요번에 정상 발주만 이루어지면 제가 봤을 때 1번 뒷자리 내지는 1번 옆에 갖다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 문정균 기수가 안으로 이 기대는 악병만 제대로 컨트롤 해준다면 직선에서는 충분히 코너스턴의 끈기가 저는 먹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팔리는 말이 많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덜 팔리는 이번만 코너스턴을 이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선행 싸움이 상당히 볼만합니다. 안쪽에 3번마 로지가 일단 빠른 말 중에 가장 안쪽 게이트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외곽에 있는 9번마 체구나 이 10번마 인디서티라는 말도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일단 뭐 3번이 튀어나간다 해서 이 9번, 10번이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세 마리 간의 이 선행 다툼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직선주로 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이 문세영 기수의 11번마 용강이라는 말이 전개상 가장 유리한 경주가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직전에도 이 선두권 그리고 선위권을 이 형성했던 마필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하지만 이 용강이라는 말이 데뷔전 경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지가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끈기 있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쭉쭉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의 걸음발이고 요번에 좀 더 그 걸음발을 다듬고 출전을 한다면, 자, 문세영 기수 안장 충분히 요번에는 입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이 혼전 경주로 지금 배당판이 열릴 수 있는 경주인데 그 혼전 속에 11번마 용강을 한번 믿고 때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훈 의원님. 네. 이번 경주도 이제 2세마 레이스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조금씩 있습니다. 변수가 있고요. 변수가 있는데 복병권 마필도 몇 두가 보고 있는데 복병권 마필에서 근데 조금 전개가 조금 안 나와서 경주 전개가 좀 안 나와서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답답한데 바로 이제 12번 빅스마일입니다. 빅스마일인데 보고 있습니다. 조개 패턴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조개 패턴이 완전히 바꿔졌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경주가 1000m라서 이렇게 2세마 1000m면은 이게 3세마 1000m 외곽하고 2세마 1000m 외곽하고 개념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봤을 때. 그런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아무튼 보고는 있는데 복병권이로서요. 저게 패턴이 바뀌었다면 항상 2세마, 3세마 국산 육군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이성훈의 기준대로 본다고 하면은 국산 육군 하위군에서 5군 육군에서 저게 패턴이 완전히 바꿔졌을 때 굉장히 저는 신경을 씁니다. 왜 신경을 쓰느냐? 이건 저게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 역설적으로 승부 의지를 한번 나타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하게 노출시킨 거거든요. 강하게. 예. 저는 제 기준입니다. 이거 뭐 제 나름도 노하우인데 사실은. 그래서 보고 있는데 참 2세마필 1000m 외곽이라 좀 자공이 답답합니다. 여기 이제 신영철 기수 한장의 데뷔전 때 제가 후착으로 가져갔던 마필이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조금 조개 강도가 데뷔전 때부터 좀 데뷔전처럼 의지 있게 조개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본적인 조개만 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아있고 여긴 장추열 기수 한장의 6번 로드윈도 비록 9월 2일날 지금 바로 거세했죠. 9월 2일날 뛰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근데 이게 20조 스타일입니다. 20조는 결단력이 빨라요. 질질 끌지 않아요. 폐마시켜 바로 폐마시키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거세하고 20조 그 배대선 조교사님의 스타일 성깔이 저처럼 조금 아주 나이가 저하고 동갑인 것 같은데 동갑입니다. 저하고 동갑인데 아주 저하고 성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체격은 좀 큰데 저 체격은 크진 않아요. 근데 아주 날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어떤 마필 꼭 2세 마필이기 때문에 딱 찍어서 딱 어중간하게 조교시킨 체구 이런 마필보다는 저는 외곽에 있는 빅스마일이 하여튼 복병권이로서 조심스럽게 일단은 언급하면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강하게 한번 노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로 2세마 레이스에서 조개 패턴이 완전히 바꿔진 상태도 물론 파워감이 조금이나 올라와 있는 12번 빅스마일을 언급하면서 4경주 조심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 혼합 4군 암말들 한정경주입니다. 우리 김지원 위원님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우리 김지원 여러분들 주신 이제 몇 달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타일을 알았어요. 우리 김지원 위원님이 그 혼합 경주, 외상 경주지요? 외상 경주 달러를 사가지고 온 경주에서 상당히 승부 경주가 좀 비교적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신맛 싸움. 이런 경주에서 그 추천 경주 확률이 조금 많이 평소보다 다른 사람 저하고 하려 보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대상 경주 뭐 1군 2군 핸디캡 여기에 이제 추천 경주 많이 포커스가 잡혀져 있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김정희님은 거기 혼합 경주 그 달러를 주고 많이 잡게 아무래도 관련 출신이시니까 그 마필의 그 기본적인 잠재력 있는 마필들 있죠. 그걸 더 인기 끌기 전에 이게 하나 우리 김종님의 장점이죠. 그러기 전에 그 마필의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서 때려서 이렇게 먹는 게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김종님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가 개인적으로 왼수 같은 마필이 나옵니다. 제가 8월 18일 날 여기 하이라이트로 왔습니다. 8월 18일 날 약간의 홍백길 중 약간의 출전 뜸이 있게 됐는데 우리 방춘식 기수씨 앉아요. 문학의 인디언. 우리 한국 경마가 왜 개혁을 해야 되고 왜 경마 협력급 200억을 없애야 된다. 이 지구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마 협력금이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협력금이에요.
1년에 200억을 조교사협회에 지원을 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감사원 감사, 국회, 모든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데 노조에서 반대하고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 400억에서 그나마 200억 줄어들었어요. 연간 200억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한 이유가 없어요. 이거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그걸 왜 지원합니까? 철저한 자유경쟁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눠먹기죠. 우리 기본적인 상금 나와? 그래요. 우리말 가? 너희 말. 이런 경마가 이 지구상에 과천 경마, 부산도 없어요. 협력금이. 부산도 없습니다. 이 과천만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왜 외국 기술가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게 지난번 8월 18일 삼경주 문학의 인디언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화가 치밀으니까요. 약간 공격했는데 상태는 보합세예요. 그 정도 그럼 딱 능력껏 보시면 됩니다. 능력껏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아이디 2000이 인기마로 이제 팔려주는 그런 편성인데 이제 호남 상구 안말드 레이스 이번 경기도 결코 쉬운 레이스는 아니에요. 쉬운 레이스는 아니고 박대웅 조교사님의 그 18조 이상의 기술 스트레이트 명분은 뭔데 돼지 같은 마필인 건 원래 제가 그 덩치 생각이 드는데 능력 검사 때 엄청나게 조교를 시켰어요. 엄청나게 조교를 시켰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한 것은 김지훈님 첫 번째 추천이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에 능력 검사가 굉장히 좋았던 마필 있죠. 11번 랭킹 킹입니다. 랭킹 킹인데 이거 강하게 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UCC 팬 여러분, 능력검사가 탁월했던, 굉장히 좋았던, 여유가 있었던 11번 랭킹 킹은 강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하게 보지 마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문학의 인디언도 강하게 보지 마십시오, 솔직히. 왜? 지난번 안 갔다는 것은 15만 경마팬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 마방에서 집구석에서 모를 것 같습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아, 우리 마필 조금 덜 갔구나. 아, 이거 역으로 이용하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 UCC 방송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 둘 다 강하게 보지는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복병권 스트레이트 명문 조심해야 된다. 자기 체중이 얼마나 빠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내고 그래도 1순위는 지난번 스타트가 매끄럽지 못했죠. 이제 우리 김연님 추천위니까 본인이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디안 2는 어느 정도 인디안 2천은 조금 더 조경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스타트가 약간 매끄럽지 못했어요. 인디안 2천이요. 그래서 그 마피를 우선순위를 보고 싶고 복병권에서 2번 스트레이트 명문 그리고 지난번 안 갔다는 걸 다 압니다. 5번 문학의 인디언 능력검사 상당히 탁월했던 11번 랭킹 킹은 강하게 보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총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김지훈 의원님의 추천형들 참고하시고요. 또 간단하게만 하나 소스 하나 주시죠. 예, 아이디 2000은 제가 UCC 방송에서 7월 29일 날 거의 거품을 물다시피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2번 나올 때마다 잘라드렸어요. 데뷔전 때 챙겨 먹고 2번 잘라드리고. 자, 이번에 인기 1위입니다.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이디 2000이 저는 부러져야 여기서 한글화를 하는 승부입니다. 아이디 2000은, 꾸준히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곽이 훨씬 더 맞습니다. 이번에 안쪽에서 지금 레이스를 전개하기 때문에 이 경주 그림만 그려봤을 때 아이디 2000이 여기선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 치명적인 단점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디 2000이 오는 그림으로는 저는 딱 본전만 할 생각이고요. 그 죄송합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뭐죠? 주행 악벽이 많아요, 말이. 물에 맞으면 안 쫓아가고, 예. 주립 상태도 안 좋고요. 발진이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디 2000이 들어오는 그림으로는 딱 본전만 하고요. 얘가 부러졌을 때 한글화를 할 예정인데, 지금 신예마 2마리가 강력하게 인기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9번마 쿠거 카페, 11번마 랭킹 킷. 이 중에 9번마 쿠거 카페는 이 48조 마방의 해동 천왕의 북에
형제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잠재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얘네 신마 가운데 누구를 세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1번을 빼고 어떤 마피를 엮어서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오경주는 인기 1위 말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승부기 때문에 연결만 되면은 오늘 토요경마 뭐 거의 이거 오경주 한 방으로 상황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꼭 보답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경주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말 한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바로 이 1번마 정상마루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황금지전 강축에 지금 가는 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상마루가 내용이 세게 나온다. 근데 이 주행검사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뛸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외곽 게이트여서 상대적으로 전개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께 한 번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와, 말 엄청 뛰더라고요. 이렇게 잘 뛸 줄 몰랐는데, 자, 어쨌든 직전에 이제 입상 한번 했다고 마방에서도 상당히 신경 써서 준비를 잘 해놨어요. 얘 역시도 이 안쪽이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주행 악벽이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충분히 뭐 이 선행 내지는 두세 번째 자리만 붙들고 따라가면 직선에서는 주폭으로 충분히 한 번 더 연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만 정상마루는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 밖에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이 5번마 켄터키선은 지금부터 꼭 지켜보셔야 될 말입니다. 공백 이후 직전에는 제 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이 실전 적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승했던 김영진 기수가 이 붙들고 철저하게 늘어졌던 말인데, 지금 이 실전 경험을 해서 그런지 컨디션이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예전 켄터키선의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땐 이 정도 구매에선 안 될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거의 뭐 100% 가까이 컨디션이 회복된 모습이라면 이 오버마 켄터키선도 지금부터는 주의하셔야 될 배당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번마 정상마루를 중심으로 이 배당을 노리시는 분은 5번마 켄터키선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원 의원님. 네. 이번 경주에서 지난번에 데뷔전 때 바로 밀어가지고 입상을 했던 정상마루가 인기는 1번 게이트 돌았으니까 이론적으로 간단하죠. 데뷔전 때 외곽에서 밀어가지고 선두권 붙여서 2착 됐으니까 비록 200m 늘어났는데 한 번 뛰어봤던 마필이고 인코스 들어왔고 강한 선행만 없으니까 당연히 인기마루 팔리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뭐 상태가 나쁜 건 아니고요. 제가 강축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축이라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데, 지난번에 낙승 문학탄이 들어오면서 영문과 요 앞에 인기 이마를 팠었죠. 바로 레버넷 밑다운, 이렇게 댓글로 팔리면 인기 1, 2, 3위가 다 부러지면서 우리 김종현이 맞추셨죠? 예, 맞췄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 경주가 저도 추천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건 왜 언급을 안 했어요? 이제 먹나요? 아무튼 그 경주 레이스가 바로 레버넷 다운의 용문 레이스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레버넷 다운은 갖다 버려도 된다.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게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걸음의 변화가 확 생겼어요. 지난번 아니었는데 레버넷 다운이 강축입니다. 이성훈이가 보는 강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번 아니었어요. 이번에 확 변했어요. 확. 그래서 이 마필이 기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 부드러운 맛이 원래 있는 마필인데 그 부드러운 맛에서 걸음의 변화가 확 생겼기 때문에 비록 인기 뭐 2, 3위로 팔려줍니다만은 솔직히 이거 인기 3위로 팔렸으면 제가 A급 승부 추천 경주로 비록 중저배당입니다만 강하게 한번 노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인기 2로 팔리니까 메리트가 약하다. 그래서 내가 안 갔는데 솔직히 레버밋 다운은 이승훈이가 보는 강축이다. 지난번에는 거의 버리다시피 했지만은 이번에는 놓고 갑니다. 무조건 놓고 갑니다. 이승훈이가 무조건 놓고 갑니다. 요건 놓고 찾아 먹으세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강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6경주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700m 마령 경주인데 이런 경주가 참 어렵습니다. 또 먹을 때는 제대로 먹습니다. 꼭 이런 경주가 터지면은 저 배당은 끝나던지 저 배당도 5, 6배가 데킬로요. 아니면은 그냥 40배, 50배, 200배. 왜? 국산 육군 하이군 경주에서 1700, 1800이 뭡니까? 장거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장거리였지. 이네들한테는 장거리죠. 그쵸? 장거리인데, 지난번에 애강만 빙빙빙 돌다가 우리 지하주 기수는 말머리 잘못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 지하주 기수 본인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본인 잘못이에요. 말의 악벽기도 아닌 거고 라이프 타임입니다. 뭐 스카이 댄서도 인기 많아 팔려줄 거고, 오해의 기적은 데뷔전 때 마치가 좀 얇죠. 데뷔전 때 바로 그날 그때 당시에 지금도 작년에 생생하는데 아주 당일날 바람 엄청 불었어요. 아주 태풍이 부는 게 아니라 사나워 태풍보다 더 강하게 불었습니다. 데뷔전 때 마치도 얇은 마필이 저렇게 마필이 얇아요. 그러면서 배당으로 또 들어왔어요. 인기마고 들어온 게 아니라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14번을 호적되고 있는 1번 오웨이 기적. 이런 마필들 눈에 뻔히 보이는 마필들이 과연 인기마 접전이로 여기 뭐 4번, 5번 메이린 크란 이렇게 인기마 접전이로 그러니까 1번 오웨이 기적, 4번 스카이 댄서, 5번 메이린 크란, 여기 7번 엉클 브라운, 8번 라이프 타임. 이런 마필들이 과연 인기마 접전이 끝나느냐. 자, 여기서 두 마리를 딱 꼬집어서 좀 얘기하긴 좀 그렇고, 하나는 망신당했던 마필, 뭐, 이미 끝났으니까, 지나갔으니까, 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현장에서 내가 마필 상태 안 좋아가지고 추천기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10번 북두신공입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그림이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했는데, 승부 의지라든지 마필 상태가 이상 상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추천기를 포기했던 마필이 바로 10번 북두신공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예상 스타일이 조교 중심으로 갑니다. 51% 조교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마필은 한 번 변하지 않습니까? 한 번 변하면은 그게 두 달 내지 3개월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 경마에서 수준 낮은 우리 한국 경마에서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필 한 번 좋아졌잖아요. 똥만 하나가 좋아졌어요. 좋아지면은 그게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달, 3달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두신공 이걸 꼭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북두신공은 지난번에 제가 그림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갔는데 이상의 상태가 너무 매갈이 없고 마필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추천 포기했는데 그걸 제가 언급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필로서는 만약에 이번 경기에 대형 사고를 친다. 2번 치우입니다. 2번 치우가 지금 조교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조교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물론 장거리 1700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록시켰는데, 아무튼 대형 사고를 치면은 치우고, 지난번 걸음에 기술적인 변화가 생겼던 마필이 바로 김정준 기수의 한 장.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51조 소속이네요. 둘 다요. 제가 솔직히 이제 보니까 그러네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 51조 마필 두 마리 복병권 마필 진짜 그러네. 두 마리를 복병권 마필 사고 치면 이 둘 중 하나가 사고 칠 가능성은 느낌은 솔직히 강하지 않지만 사고 칠다 하면 이 두 마리 51조 마필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7경주 마무리하고 있고요. 우리 김지원님 뭘 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마필 능력만 보면 장난컨대 7번마 엉클 브라운이 여기서 세수 위에요. 골막 때문에 말이 못 깁니다. 근데 이제 심해져가지고 허리까지 안 좋아졌어요. 능력만 보면 뭐 장거리고 뭐고 엉클 브라운이 대차이로 와야 될 상대들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이 7번한테 능력은 딸립니다만 지금 7번이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누려봄직한 말이 3번마 럭키 빅터예요.
이제 다른 말들은 이제 힘을 쓰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150m에서 힘을 쓰는 이 짧은 구간에서, 정말 짧은 구간에서 힘을 쓰는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 그야말로 부진마 경주이기 때문에 이 정 구간을 고르게 뛸 수 있는 럭키 빅터 같은 말이 되려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기승하는 박태종 기수도 이번에는 아마 뭐 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4코너쯤 되면 선두권에 갖다 붙여놓고 힘으로 아마 상대들을 제압해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현근에서 걸음 다 나온 마필들 1번마 오해의 기적이나 4번마 스카이 댄서 이런 마필들이 강력하게 인기를 주도하는 경주라면 아직 장거리 경험은 없긴 합니다만 조금 더 나올 걸음이 있는 3번마 럭키 빅터가 좀 더 이 배팅하는 입장에선 유리한 말이 아닌가. 전 그래서 이 박태준 기수의 3번마 럭키 빅터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m. 옆에 계신 이성은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UCC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승부의 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제가 이 간략하게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5번마 브라운 캐리엇은 직전에 왔어야 됩니다. 제가 UCC에서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 현장에서도 놓고 때렸던 말인데 역시 이 처음 기승에 봤던 이강석 기수가 말의 습성을 모르다 보니까 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쉽게 3착을 했고 이번에 이강석은 한 번 더 기승을 했고 3착 승부에 걸려있기 때문에 직전보다 좀 더 나은 말머리 그리고 최선 승부를 예견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 5번마 브라운 테리엇이 인기 1위가 되는 순간 조금 욕심이 생기는 경주이기도 해요. 이 5번 브라운 캐리엇 같은 경우는 주행 악벽이 상당히 심합니다. 기승하는 기수들이 정말 특급 기수들이 기승해도 이 능력 발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던 말이 브라운 캐리엇이기 때문에 과연 이강석 기수가 이 3착 승부의 부담감을 떨치고 주행 악벽을 제대로 잡아주면서 능력 발휘를 시켜줄 수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되고 의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차라리 앞에 그냥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말이 유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유리 기수의 6번마 아이리시 빅터가 되겠고요. 물론 1번, 3번이 빠르긴 합니다만 이 맘먹고 때리는 아이리시 빅터의 이 순간 가속력, 그 폭발력을 얘네들이 초반에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선 6번이 누가 뭐라도 선행을 쉽게 나가는 게임이고 나가기만 한다면 최근 들어 가장 약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6번마 아이리시 빅터를 이번에는 놓고 때려올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훈 위원님. 네. 오늘 김전 위원님이 아주 짧게 소스를 주셨습니다. 소스를 줬는데 브라운 테리 지난번 점핑 출전했거든요. 네. 점핑 출전하고 얘가 경주 전개가 불리하면서도 잘 뛰었어요. 아니 이제 이런 쪽으로는 맞죠. 지난번 점핑 출전해가지고 외곽 돌고서도 3착을 됐는데 경주 전개가 그렇게 불리했는데도 그럼 이번에는 그냥 다시 온 자리 국산 5군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이거 그냥 오는 거 아니냐. 기본 순발력 조금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10번 5번 6번입니다. 죄송합니다. 6번 아이리시 빅터라든지 10번 대박연출 여기에 3번 롱런 드림 이렇게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경주 전개상으로도 이점 있지 않고 이거 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또 이론이 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5경주에 우리 김지현 의원님의 첫 번째 추천 경주, 저는 이제 8경주 첫 번째 추천이니까 공교롭게도 안말 한정 경주네요, 보니까요. 안말 한정 경주인데, 이몽경주에서 브라운티르는 뒤로 돌리면서 가져갑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상태가 뭐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비해서 물론 더 좋아진 것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못 느끼는데 상태 오름세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브라운테리가 인기 근소하게 인기로 자빠지는 이런 편성에서 아까 소리 말씀드려서 이런 경주에서 이런 쪽으로도 근거 있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팔리거든요. 그래서 인기만 팔리는 거예요. 상태 오름세 있는 맨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서 이걸 브라운테리를 솔직히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자빠이 대비하면서 중고배당을 노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상당히 제 나름대로 신중하게 잡았습니다. UCC 첫 번째 승부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겠고요.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4구는 1400m의 별정 OP
이번 경주는 레이스가 또 허접 레이스, 그 다음에 또 강하게 노리고 싶은 마필들, 여러 마필이 뒤섞여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런 편성이고,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인기 1위로 팔리면서 89배 빌미를 제공했던 유명한 마필이 11번 바다포스인데, 이번에도 인기 1위로서 아마 인기마로서 또 인기 1위로 팔려주네요. 팔려주고 있고, 바다포스라, 적용황도 조금 올렸어요. 적용황도 조금 올렸는데, 글쎄요. 그렇게 강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마필이 강하게 보시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닥터케이인데, 닥터케이는 저기도 상태가 괜찮아요. 그 뭐 유명한, 6월 23일 날 결국 3차로 승문했는데, 이겁니다. 지금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놀리는 굉장히 경쾌하고, 좋아요. 경쾌하고, 주폭이라든지, 파워감은 나름대로 있고, 근데,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강한 조기를 시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니까 그 사양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조기만 열심히 시키면 뭐합니까? 저녁에 뻘짓거리 하면서 사양 관리를 못하는데, 낮에.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체중이 빠져요. 빠지고, 좀 체중을 채식 상태라든지 이걸 변화를 좀 줘가면서 조교의 어떤 패턴 변화도 중요하지만 채식 상태도 어떤 나름대로 저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알아요. 어느 정도 아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이번 경주에서 이제 저는 이제 1순위로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1순위로 보고 싶은 마필이 바로 5번 알아가야 합니다. 이번엔 조기왕도 슬쩍 올렸고요. 슬쩍 올렸고, 막판 뚝심 있는 마필이죠. 막판 뚝심 한 발이 있는 마필이고,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조심스럽게, 지난번에는 제가 조금 덜 봤습니다만 5번 알아가야를 이번에는 조교를 상당히 의지있게 시켰고, 조기왕도 슬쩍 올렸고, 상태도 뭔가 모르게 미세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5번 문세발기수. 그야말로 2012년도 독재 시대를 열고 있죠. 동무 시대를 열고 있다 할까요? 독재 시대를 열고 있는 문세발 기수 안장의 5번 알아가야를 1순위로 보고 싶습니다. 자, 김종현님 뭘 보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알아가야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다른 말 한 마리를 일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경주가 별정 5-B 3세 이상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지금 3세마 순말들이 부담 중량이 다들 지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4번마 슈퍼양키, 9번마 블랙스완, 10번마 우유다슴, 11번마 바다포스까지 일단 57, 58을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 핸디 이점이 있는 말들이 배당을 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임입니다. 일단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5번마 알아가야, 물론 인기 말이긴 합니다만 직전보다 확실히 이번에는 이 조교였던 조교자가 말의 습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조교를 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이고, 그 밖에도 이 안쪽에 있는 3번말 레드 브레이브라는 말이 일단 능력으로는 이 상대마들에게 다소 밀리는 사이즈일지 모르긴 합니다만, 이 부담 중량 2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전개를 그려봤을 땐 충분히 레드 브레이브의 추입 판발도 여기선 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라, 저는 이 3번말 레드 브레이브의 배당 마건도 여러분들께서 좀 유념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국산 2군 1200m 과천시장배 이세마 대상경주. 자, 오늘 김주원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 대상경주 승부를 들어갔다가 그것도 메인 승부였죠. 정말 이 노렸던 파인파인이 진로방에만 당하지 않았어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꽂히고도 남았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자, 그 아쉬움을 이번 주 이세마 대상경주, 이번 10경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마 메이성과 외곽에 있는 7번마 케이타, 이 실전 경주를 통해 위력적인 걸음을 보여준 이 막강 이세마 두 마리가 이 깜빡이 팔리는 경주죠. 거기에 문세영 기수의 1번마 흥령비상이 이제 인기 3위로 팔려주고요. 자, 일단 제 승부 막건에 이 3번, 7번 깜빡이는 없습니다. 거기에 1번마 흥령비상은 더더욱 없습니다. 자, 이 깜빡이 막건을 깰 수 있는 말이 딱 포착이 된 경주예요.
일단 전개로 봐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의 능력을 비교해봐도 지금 깜빡이 팔리는 3번, 7번과 견주어도 전혀 저는 밀리지 않는 마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세게 보고 있는 말이 지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과천시장배 정말 지난주 그 대상경주의 아쉬움을 반드시 제가 풀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깜빡이를 깨버릴 그 아나짜리 놓고 그 누림수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 마건으로 여러분들 꼭 한구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이상의 마필들이 입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혼전입니다. 일단 뭐 선두권은 4번 마 온수리가 이제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온수리 역시나 이 축복 자체가 그렇게 널찍널찍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이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직선에서 이제 뚝심 있는 마필들의 이 뒷심 싸움으로 도착 순위가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리면 이 직전에 진로 막혀서 못 왔던 12번마 카퍼레이드도 경주 조건상 좋긴 합니다만 저는 이 최적 전개를 연출해낼 수 있는 1번마 이피톰비 쪽에 좀 더 무게감을 실어보고 싶은 경주예요. 이 공백 이후 지금 서서히 자기 컨디션을 되찾아가는 모습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피톰비는 직전 경주 이 보르투 쌍식 마건을 메인 승부로 가져가면서 누열 갤러퍼를 때리고 이피톰비를 배당으로 깔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전개가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선두권에 빠르게 붙여놓고 이제 힘으로 상대들을 제압하고 근성으로 또 이기려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자, 요번에 상태가 직전 이상으로 더 좋아진 모습이라면 충분히 이번에는 좋은 모습을 기대해볼 만한 그런 말이 아닌가. 전 그래서 이 안쪽 게이트를 자리 잡은 1번마 이피톰비의 최적 전개에 무게감을 실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의원님. 네. 이번 경주 터지면 오지게 터질 수도 있어요. 오지게 터질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마리만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하고 간단하게 두 마리 언급했습니다. 우리 김종현 소대 방금 언급하자마자 카페에다 지난번 진로 막혔으니까 이번에는 문세발기에서 연속해서 기승하는데 지난번 진로 막혔으니까 직선 한 250m 지점인가요? 300m 지점입니다. 정확하게는요. 300m 지점에서 약간 막혔어요. 약간 막혔는데 막혀서 좀 틀 가지고 나왔어요. 진로 이렇게 탄력이 제대로 붙은 순간. 근데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놓고 가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경주 제가 추천인이 갔습니다. 갔는데 카퍼레이드는 능력 마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놓고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복병꽃 마필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복병꽃 마필. 지난번 바닥을 겼습니다. 그냥 바닥도 그냥 바닥이 아니라 완전 바닥이었죠. 7월 3일날 76배의 주인공 76배의 주인공 9번 아화둥둥이 있습니다. 지난번 쳐다보지 말아라. 제가 그 마필 지난번에 7월 3일날 개인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근데 놓고 가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놓고 가지 못해서 적중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급도 안 했어요. 보지도 말아라. 이거 조금 조심하십시오. 이번에 조금 조심해. 조결을 그 강약 조절을 하는데 그 7월 8일날 76배에 싸먹었을 때 걸음처럼 조개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조개 광도 올렸고요. 그래서 임원경주 제11경주 제가 소대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터지면 오지게 터집니다. 인기 마필 전부 믿음이 없어요. 전부 믿음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카퍼리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인기 마필 복병권이라서 와와둥둥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0월 20일 토요일 제12경주 국산 1군 1900m 핸디캡 경주 이번 토요경마 UC 메인 승부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난주에 아쉬운 경기도 있었고 최근 2주간에 걸쳐서 휴장 이후로 지금 뭐 찌끔찌끔 중저배당 그냥 중배당 조금씩 먹고 그냥 더 토해내고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숨기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뭐 저는 제 성적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먹고 더 토해내니까, 이게 이제 저도 속이 상하고 저도 배팅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팅을 하는데, 지난주 대상경주에서 받치기로 그거 하나 먹고, 또 금요경마, 토요경마 그냥 저배당, 중저배당 이렇게 먹으니까, 먹고 더 토해내니까 좀 속이 상하고, 팬 여러분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찔끔씩 먹어서는 이게 경마가 이길 수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제가 어느 팬한테 말씀드렸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성훈이 명예를 걸고 아마 총력전에 붙어볼 테니까, 저는 전화번호 오픈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카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십니다. 아무튼 실망드리지 않고 이번 주 다음 주 11월 초까지 3주간에 걸쳐서 제가 총력전을 여러분한테 보답을 하겠다. 제가 팬 여러분한테 직접 전화가 통화도 했습니다. 아마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몇 분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인데 토요일마 하이라이트 잡았는데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안 되는 마필, 인기 마필 확실하게 한 두세 마리 자르고 예를 들어서 뭐 여왕제왕 지난번 강하게 노렸었죠. 강하게 노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강하게 노릴 필요가 없다. 또 쉴 데 있는 인기 마필 한 두 마리 자르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이번 경주 메인 승부처 잡았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산 1군 뭐 외람되고 금방님 말씀입니다만 과천이 됐든 부산이 됐든 그래도 1군 경주, 대상 경주, 큰 경주는요, 비록 적중에서 조합을 잘못해서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또 먹을 때는 또 제대로 많이 먹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자존심을 걸고 마지막 추천 경주, 토요경마 제12경주, 국산 1군 핸디캡 경주, 누가 뭐라 해도 이종훈의 자존심이 걸린 경주가 1군 핸디캡입니다. 실망드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UC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결한 내용으로서 늘 방송 임한다고 하는데 늘 부족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좋은 예상,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늘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그 사실만 인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10월 20일 토요일 UC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